삼성의 8번째 폴드, 마침내 주름의 종말을 고하면서 새로운 화면 비율의 와이드 모델까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7월에 영국 런던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 Z 폴드 8은 일반형과 와이드형 두 가지 모델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출시까지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전체적인 모습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에 제가 분석한 자세한 내용을 더해서 갤럭시 Z 폴드 8 일반형과 와이드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짧고 굵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8에서 코드네임 H8이라고 부르는 와이드 모델을 추구한 것은 폴더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것으로, 표면적인 핵심 이유는 커버와 메인 디스플레이의 화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슬림과 스펙의 이원화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다 보면 스펙이 희생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Z 폴드 8 와이드가 나오게 되었고, 후면 카메라 개수, 배터리 용량, S펜 미지원 등 사용자 타겟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Z 폴드 8 일반형이 더 얇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Z 폴드 7에서 두께를 위해 빠졌던 S펜 사용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면비의 변화를 통해서 대중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와이드 모델을 펼쳤을 때 기본 사용 방향이 가로가 긴 형태라서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소비가 일반화된 시대에 잘 어울리고, 접었을 때 화면 비율이 바형 스마트폰에 더 가까워집니다. 폴드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아이폰 폴드 또는 아이폰 울트라라고 불리는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견제입니다. 삼성은 와이드형으로 나오는 아이폰 폴드보다 와이드형 폴더블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폰 폴드와 완전한 경쟁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카메라를 듀얼로 동일하게 맞추면서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들고, 일반형 대비 일부 스펙이 낮아지는 만큼은 가격도 낮춰서 가격적인 경쟁 우위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나 스펙적인 면에서나 갤럭시 Z 폴드 8 라인업의 하위 모델이 아이폰 폴드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은연중에 아이폰 폴드의 급이 자연스럽게 최고보다는 한 단계 아래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갤럭시 Z 폴드 8 와이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경쟁 제품을 밀착 마크하기 위해 나오는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갤럭시 Z 폴드 8 일반과 와이드가 세부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크기와 화면 비율이 다른데, 수치상 크기가 커버와 메인 모두 일반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와이드 화면 비율이 4:3 정도라서 영상을 보는 등 실사용 시 체감 크기는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도 와이드가 크기는 작지만 가로가 많이 넓은 형태가 되면서 타이핑이나 앱 사용 등 사용성 면에서는 유리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다음 카메라는 Z 폴드 8 일반은 이전 시리즈처럼 초광각, 광각, 3배준망원의 트리플 렌즈를 탑재하고, 와이드는 초광각과 광각, 듀얼 렌즈를 탑재합니다. 이때 초광 렌즈에 일반과 와이드 모두 전세대 대비 업그레이드된 5000만화소를 지원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갤럭시 Z 폴드 8은 얇은 특징을 와이드에게 넘겨주면서 디지타이드를 다시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을 보관하는 형태는 Z 폴드 6에서 보여준 것처럼 케이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배터리는 일반 모델의 용량이 5000mAh까지 증가하면서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와이드 모델은 4800mAh 용량으로 25W 충전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는 화면비가 달라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고, 두께는 와이드가 접었을 때 8.2mm까지 얇아지고, 일반 모델은 Z 폴드 7보다 약간 두꺼워져서 9.1mm가 됩니다.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와이드는 공통적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와 12기가 램을 탑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16기가 램 모델이 판매됩니다. 저장 용량은 12기가 램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 16기가 램에 1TB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Z 폴드 8에서 와이드 모델이 나온다는 것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요소로 접히는 부분의 디스플레이 주름 개선이 있습니다. 중국의 오포가 주름을 눈에 띄게 개선한 파인드 N6를 내놓기도 했는데, 삼성 역시 폴더블 폰의 숙면과도 같았던 주름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실제 모습은 제품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는데, 연초 가전 박람회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모습을 통해서 놀랄 정도로 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기술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면을 지탱하는 금속판에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금속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레이저 드릴링 백플레이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접을 때 디스플레이에 가해진 힘이 특정 선에 집중되지 않고 주변부로 고르게 분산되어서 날카로운 주름 대신 완만한 곡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패널 상단에만 들어가는 UTG들, 패널 하단과 백플레이트 위 사이에도 넣은 듀얼 UTG 고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접히는 부분의 압력이 위에 있는 UTG와 아래에 있는 UTG에 가해지면서 압력이 분산되니까 주름 형성이 최소화됩니다. 설명한 두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것을 어드밴스드 크리스리스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학 투명 접착제는 기존보다 온도 변화에 더 강하고 탄성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Z 폴드 7에서 주름의 깊이가 0.1mm 정도였는데 Z 폴드 8에서는 0.02mm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름의 깊이가 0.02mm 이하가 되면 일부 직사광선이 비치는 경우나 특정 각도를 제외하고 일반 사용자가 99% 이상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삼성은 Z 폴드 8에서 완성형의 일반 모델과 새로운 시대의 와이드 모델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기존의 폴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시 살아나 S펜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Z 폴드 8, 더 얇고 가벼우면서 가로가 더 길어서 영상 시청에 특화된 메인 디스플레이와 가로가 넓어진 커브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 Z 폴드 8 와이드를 기다리면 됩니다. 특히 일반이든 와이드든 드디어 정복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주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니까 진짜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해봅니다. 물론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실제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는 100%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공개 전에 Z 폴드 8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등장한다면 한 번 더 프리뷰 영상으로 우리 꿀청자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Z 폴드 8 영상은 실물 리뷰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